철수가 맞죠. 맞는데 저는 정치인이 말을 바꾸는 그 역사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올라가면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평가 받겠다 그래놓고 안 받았거든요. 네. 그때 뭐 이제 사과하려고 넘어갔고 YS 내각제 그 파동 알지? 이때는 뭐 YS가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대권까지 거머졌는데 또 DJ도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러고 다시 복귀했죠. 사과를 네. 아주 진심으로 하고 이제 복귀를 하고 이런 건 있는데 너무 안철수 의원은 말을 거창하게 하고 말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4번, 5번의 철수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한 달 만에 이게 도로가 돼버렸다고 하는데 불과 13일 전입니다. 그 3월 26일 날 창당대회 하셨잖아요. 그때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잠깐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 비장했죠. 뭐 예술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그 비장한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놀랬지 않습니까? 네. 아, 뭔가 보여주겠다. 그런 그 예수 같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마구 또 이제 친노 진영이라는 거 흔드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거론하면서 노무현의 정신, 노무현의 바보 정신을 살려서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들먹였어요.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선수를 그 들먹이면서 비록 2등을 했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김연아다. 1등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뭔가를 보여줄 것이 하다가 하루아침에 포기를 하고 철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그 납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비장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어떤 새정치 세력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허탈감이 있어요. SNS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오늘 문 잠그고 대표실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몇 시간 동안. 그죠? 그 결과 보고. 있었죠. 예. 네, 토론하고 왔지만 하여튼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충격을 그만큼 많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쨌든 국민과 당원에게 선택을 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른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자꾸 철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그거를 거창하게 얘기했다 철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의 리더로서 이 문제를 계속 밀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념이 당원들에게 어떤 강요를 하는 독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과정을 가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철수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나는 내가 할라는 대로 갈란다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제가 안철수 의원 입장이라면요. 네. 대표직을 이제 거는 거죠. 걸어서 본인의 리더십으로 이번 결과를 본인 쪽으로 이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할 때는 양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그건 양보 맞죠. 예. 대선 때는 철수 맞죠. 그건 철수 맞죠. 정확히 대선 때는 양보가 아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SNS상에서 두 가지 재미난 표현을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네. 안철수한테는 새정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또 재미있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철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뭔가 봤더니 본래 안철수 의원한테는 새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철수란 말이 안 어울리다. 이렇게 약간 그 심각한 그건 심각한 얘기. 이런 표현도 있어서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에 양대 기득권 세력을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새정치를 모색을 하다가 정말 고육지책으로 뭔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에 기초공천 문제 연결고리 삼아서 들어갔는데 불과 한 달 또 13일 만에 이런 결정을 바꾸는 게 과연 그 새정치 지도자로서의 앞으로의 그 정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건지 제가 우려가 됩니다. 불과 한 달이라는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팩트를 좀 정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출마해서 그 기초공천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2012년 그 9월 정도 아니 합당이에요. 합당. 아니요. 잠시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밀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긴 기간이죠. 불과 13일이라고 얘기하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 분명하고요. 합당할 때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에 상관없이 김한길 의원하고 대표하고 두 분이 전격적으로 한 뒤에 이번에 뭔가 태클이 자꾸 들어오니까 괴로우니까 당원 국민들한테 그 의사결정 미룬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못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예. 그럼 정치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당원과 당의 정식 기구들에 따른 기구에서 논의를 다 진행했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했죠. 예. 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그 절차 과정이. 예, 절차 과정이 뭐가 문제? 그 형식적인 그런 무슨 상임 회의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워낙 중요한 경우는 또 일일이 네. 그 당원들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렇게 했던 정당이 어디가 있죠? 기존의 민주당 하나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민주노동당 정도나 그랬지.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면은- 다른 정당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신 그렇다면은- 대로 정말 중요한 아니, 분들에게 다 그렇다면 물어봤다는 이번 결정은 왜 물어보는 겁니까? 그냥 끌고 가면 되죠. 근데 친노하고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당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김한길 대표가 거. 둘이 합당해 놓고서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기 그래서 때문에 추인을 받았는데요. 그게 당연하죠. 약식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약식이 뭐죠? 추인을 아니, 받았는데.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비판을 하셔야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여러 당 기구가 있잖아요. 주요 결정에 대해서 그거 추인을 상무위원회, 예. 그런 그 했고요. 과정들이 있잖아요. 중앙위원회 했고요. 근데 의총 약식으로 할 수도 했고요. 있고.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박수 받았습니다. 뭐가 아니, 문제죠? 우리 박 의원님은 제가 말씀하자는 건 아니고. 아니, 이게 예. 정확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여러 문제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까 표현하실 때에도 제1야당 대표입니다. 교수님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들먹거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전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민주당은 그러면 절차와 과정을 다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지도자가 자기 의사를 밝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식 논의와 절차를 밟아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민주적인 절차와 논의를 갖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팩트에 맞지 않은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제 우리 포커스를 정확히 맞춘 말이죠. 지난번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대표나 그 당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두 분의 전격적인 그 의사결정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식이 나가고 윤여준이 나가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지율 등등으로 해서 아쉽기 때문에 그 표현을 못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당의 그 뒤에 추이를 다 받았죠. 받았는데 예. 더 중요한 결정이라면은 당원들 개개인들한테 묻는 의사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는데 저는 정치평론가 중에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통합이라고 하는 합당이라고 하는 중대한 정치 의사를 먼저 당원들에게 공개해서 그거를 듣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합당이라는 게 어쨌든 두 분이 만나서 전격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특히 결단이라는 거 그런 민주당 거잖아요. 쪽은 잘 모르겠지만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그 당시에 당 상임위원장이니 뭐 위의장들이니 윤여준 의장까지도 하물며 모르고 그냥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민주당 쪽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니에요. 새정치연합 쪽에서 안철수 의원이 단독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한 뒤에 그걸 가지고 와서 양쪽에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옳지도 않고 사례도 없는 얘기다 이 말씀이에요. 윤여준 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죠. 윤여준 의장도 무슨 얘기였느냐면 아니, 정치라는 게요. 잠시만요. 윤여준 의장도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이렇게 물론 중요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지요. 지도자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정치의 직접 결단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는 것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치 지도자들은 고독한 결단을 합니다. 뭐 국내 사례가 다 있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두 분이 고독한 결단을 해가지고 사후에 추인도 받았고 했으면 그 잘 나가야 되는데 당에서 태클이 세게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고독한 결단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그걸 슬그머니 당원하고 국민들한테 슬쩍 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론조사라는 그런 방법으로 말이죠. 약식으로. 이런 점에서는 고독한 결단을 못 내린 데는 비판을 받아야 돼요. 아까 하신 네.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또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본질만 얘기를 그 하자고. 부분에 제가 하나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네. 불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는 뭐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리더가 어떤 의견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고 책임지고 결과로서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안철수 대표랑 김한길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고 판단한 것도 하나의 결단인 거예요. 이 결단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책임져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기에는 그 기자회견에서도 결단이 매우 그 기술적이고 그 남한테 미루는 그런 그 결단이 고독한 큰 지도자의 결단은 아니란 말씀이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영국에서 말이죠. 1990년대 초에 그 대처의 아들이라는 존 메이저 총리가 있었어요. 네. 보수당에서. 이 존 메이저 총리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동료 그 중진 의원들이 흔드는 겁니다. 계속 흔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은
좋다. 그럼 내가 당 수직을 내려놓을 테니까 나 재심임 받겠다 해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처음으로 그 당 수직을 걸고 그 승부를 걸어가지고 이긴 적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안철수는 좀 아쉬운 게 본인이 대표직 걸고요. 정치생명 걸고 나 이번에 이거 부결되면 번복되면은 나 이제 안 한다 했으면은 충분히 저는 새정치연합 당원들의 국민들이 요 얘기는 받아줄 수 있죠. 대표직을 걸고 이번 여론조사 5대5 그런 의견이 내부에서 좀 있었죠. 없었던 거 아닙니다. 네, 없었던 거 아니죠. 그런데 난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여론조사 문구를 잠깐 보자 이거예요. 문구를 보면은 새누리당은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지방선거할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은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질문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안 하면 불공정한 선거가 되므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더라도 애초에 무공천하면서 공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야, 요 앞에 걸 들으면요. 여기 새누리당이 계속 공천을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공천을 안 하면 불공정 선거가 되므로 막 이런 어떤 이 앞에 이 붙는 멘트 있지 않습니까? 어구들이 정당 공천을 해야 한다 쪽으로 조금 유도하는 게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제가 그냥 읽어봤을 때. 뭐 그렇게 약간 질문이 약간 유도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냥 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봤습니까? 그런 보도 있었습니까? 저 그런 보도 못 봤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런 게 있었죠. 있었다. 있었겠죠. 제가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냥 제 심리를 보면 왠지 1번으로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요. 약간 느낌상. 그래서 좀 약간 의도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야. 이런 저와 같은 반대쪽에서 질문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내에서. 있었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어떤 결단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그것을 근거로 네. 우리 내부에서의 더 이상의 논란과, 적정 분열, 이런 건 없애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자 이거였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라든지 당원 투표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네. 별도의 최고위원회가 관리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중립성이 네. 지금 객관성 네. 중요한데, 이 문구가 그러니까 그 문제에 약간의 대해서 유도하는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공천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만일에 그런 문구를 여론조사 회사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들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야 이상하네 라고 만일에 손을 댔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됐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내부에 있긴 있었죠. 저희도 다 받아보고 네. 알았던 거예요. 이런 네. 문구로 합니다라고 받아보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관리위원회에 다 줬고요. 그 관리위원회에서 의사결정 한 대로 다 진행을 문제 했기 제기하는 때문에. 사람도 있었죠. 당연히 당연히 저도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연합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도 논란이 있을 수 근데 있었다. 저도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이건 정말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새누리당은 공천을 감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천을 안 하면 불공정한 선거가 된다. 이런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약간 유도성이 있었다. 세원식 의원이 좀 속았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던데 진실 잘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면은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뮬레이션 다 해가지고 번복은 없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 분도 있는데 그럼 그거는 페인트 모션이었는지 하여튼 궁금증이 많아요. 제가 새정치 네. 잘 몰라서 말이죠. 네. 자,